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478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478일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시님 들어오셨어요. 네, 네, 퐁당퐁당퐁당 들어오셔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캐시님, 그 다음에 목포의 은혜선님, 송파구의 김민지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은 놓아버림이에요. 놓아버림. 183페이지예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다시 할게요. 네. 오늘은 이제 자부심에 관련돼서 환희와 감사, 네, 환희와 감사 요 파트에서 맨 밑에 이런 사실은 자부심에 있는 이런 사실은 자부심이 지닌 또 다른 문제점을 시사한다. 내가 자부심에 있고 막 부풀려서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게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자부심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부심은 왜 있다 그랬죠? 왜소해진 내가 있다는 거죠. 왜소하게 느끼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왜소하게 느끼고 있는 나. 그런데 일단은 외우죠. 우리는 나는 무한한 의식입니다. 라고 해서 끝나고 나서도 외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도 나는 무한한 의식입니다. 몸은, 몸은 한계가 있고, 몸에서 쓰고 있는 그 기능도 한계가 있고, 몸에서 쓰는 기능은 역시나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럼 몸에 쓰는 건, 저 몸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 기능들을 뭘 잘하는 거가 없다 하면 없는 거고, 찾아보면 또 있는 거고. 뭐, 그래요. 그건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죠? 생각하기 나름인데, 내가 진짜 본체가 아닌 가짜에서, 가짜를 가지고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죠? 가짜에다가 잘하는 거, 못 찾는 거 찾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본체가 무한한 에너지. 나의 본체는 몸이 아니라 의식이고 의식은 무한한 에너지, 무한한 의식이다. 라는 거를 또 한 번 이렇게 각성하면서 뭐가 두렵지? 삶은 두려움에서 살기 위해서, 에고가 살기 위한 좀 연속적인, 에고가 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런 이 삶의 전쟁터 같은 그런 느낌들이 막 이렇게 한 번씩 있어요. 뭐지? 뭐 하는 거지?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왜소해져 있는 내가 있다라고 느껴질 때, 왜소해져 있는 내가 있다고 느껴졌을 때, 그 왜소해져 있는 거를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왜소해져 있는 나를 포장하는 거죠. 다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요만큼 포장을 했냐, 이따만하게 포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텅텅 비어 있는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다른 문제점을 시사하게 된다. 이만하게 보이는 거는 나는 내가 왜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믿음에서 이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왜소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찾아서 왜 내가 왜소하지? 왜소하지 않잖아. 무한한 의식은, 그쵸? 순수한 의식은, 빛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왜소해져 있다라는 걸 찾아서 없애야 되지, 포장을 한다고 해서, 크게 포장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다른 문제를 그러면은 시사한다. 즉, 우리는 자부심 탓에, 나를 포장해 놓은 탓에, 포항되게 막 크게 포장을 해 놓은 거예요. 포장해 놓은 탓에 이용당하기가 쉽다.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 뭔가 자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당하기도 쉽다. 그래서 자부심에 있다는 것은 아주 쉽게 조종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조종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의 대가로 막대한 돈을 뜯긴다. 얼마나 큰 돈을 갈취 당했는지 대단한 자부심을 느낀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황은 꽤나 우스꽝스럽다. 얼만큼 크게 갈취당했느냐에 따라서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어떤 것에 얼마나 큰 돈을 썼는지 떠벌리는 것이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지위의 상징이 된다.
얼마나 큰 거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지위, 그 사람들의 위치성의 상징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에서 매력이란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보면 이렇게 돈을 쓰는 이들은 어리석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돈을 쓰는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속아 넘어가는 것 내지는 너무 순진하며 뭘 모르는 것이다. 자부심을 크게 부풀리면 부풀릴수록 속아 넘어가는 거, 속아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음, 뭔가 사기당하거나 조종당하거나 그럴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더 높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자부심을 어떻게 내가 씌워놓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죠. 네, 나 자신을 먼저. 그래서 음, 이런 것에서 이제 매력을 느끼고 이런 매력이란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보면 그렇게 돈을 쓰는 이들은 어리석은데 정말로 속아 넘어가는 것 내지는 너무 순진하면 뭘 모른다 그랬잖아요. 정말로 속아 넘어가는 거는 너무 나를 자부심으로 부풀려 놨을 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죠. 그리고 너무 순진하게, 너무 순진한 거, 너무 모를 때 이런 상황들이 있다. 그래서 속물적인 자부심이 거대한, 거만한 측면에서는 제일이다. 속물적인 자부심은 거만한 거, 거만하다. 그래서 늘 호킨스 박사님이 모든 생명체에게 친절하라.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저도 진짜 에고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음에는 내가 편리하고 나한테 좋으면 친절했다가 나한테 불리하면 안 친절했다가 이기적인 내가 있더라고요. 아, 이럴 땐 내가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이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 싫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잖아요. 내 마음에 이 사람이 나한테 유리할 것 같아. 내 옆에 있으면. 그럴 때는 내가 친절하게 하는 거야. 그래 놓고 또 내가 이 사람이 또 얄밉고 나한테 뭔가를 좀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모기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한 마리. 그랬더니, 그러면 나한테 불편하다. 그러면 얄밉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불친절하게 하고 있는 애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계속 끊임없이 왜 그런 건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내려놓을 수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자꾸 내 안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과시하면 나를 과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순수한 무한한 의식 에너지에서는. 근데 과시를 하고 있어요. 에고가 과시를 하면 과연 깊은 인상을 줄까? 깊은 인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과시를 한다고 깊은 인상을 줄까? 상대방들한테? 나는 왜 상대방한테 과시를 하고 깊은 인상을 주려고 하지? 그쵸?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실상은 과시한다고 깊은 인상을 줄까?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 물론 누군가가 매료되는 반응을 볼 수는 있다. 누군가 매료되는 반응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피상적인 매력에서 흥분을 느낄 뿐, 피상적인 거에서 그냥 매력에서 그냥 흥분을 느낄 뿐, 속으로는 존경하지 않는다. 진짜 뭔가는 막 해서 그냥 뭐 주의를 끌고 가면 막 쳐다는 보고 뭐지 하는데 나중에는 좀 뭐지? 하고 속에서는 쟤 왜 저러지? 하는 그런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그 매료되는 반응, 누군가에게 매료되는 반응을 보일 수는 있지만 존경하는 깊은 존경심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또 비난을 해요. 왜?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또 비난을 하는 모습들이 막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자꾸 피상적으로 밖에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밖에서 찾아서 되나요? 없어요. 남한테 밖에서 보여주려고 막 한다고 그게 진짜 괜찮아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보면서, 그래, 뭘 원하는 거지, 내가. 성공을 원하는 거고, 부자를 원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될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모습이 어떨지 알기 때문이다. 진짜 참모습을 알기 때문에 존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짜 진심으로 깊이 있게 하고 있는지, 잘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그냥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그래서 과시하는 형태의 자부심에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한 지 이제 꽤나 이제 20년이 넘어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역시도 어느 정도 좀 해놓고 자신이 없으니까 주의가 딴 데가 있는 거죠. 주의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봐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내가 사업으로 성장해서 진짜 인정받으려면 사업에서 성장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자신이 없으면 다른 데로 관심받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성과보다는 나의 존재감을 성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개인 능력을 갖고 주신 능력이죠. 감사하게 주신 능력.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빛과 빛이 만나서 그들을 제대로 안내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밝은 빛이 되지 않으면 그들을 제대로 안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부심에 걸려 있으면 자부심에 또 돼 있고, 내 욕망으로 저항감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고, 자존심 상하고, 막 여기에 계속 이제 휘둘리고 있는 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시하는 형태로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과시는 과장하는 거잖아요. 과장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과장하려고 하지 않을까. 너무 평생 그렇게 살아서 과장하는 게 과장하고 있는 건지도 착각을 하고 모르고 있는 거죠. 나를 잘 관찰하는 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에 만족하고 과시하는 형태의 자부심에 만족해서 아무에게도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데, 아무에게도 인상을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얼마나 있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구나. 나는 나 혼자 그랬구나. 에고의 에고 속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이랬었구나라는 걸 또 이렇게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같은 심리 역동을 캐나다 어느 부자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볼 수 있었다. 와, 캐나다의 부자의 자택을 방문했대요. 심리적인 역동이 있잖아요. 나의 심리적인 역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죠? 그는 자신의 엄청난 소유물이 얼마나 비싼지를 은근히 흘리곤 했다. 얼마나 비싼지, 이거 얼마짜리다라고 해서 이제 흘리는 거예요. 방문 중에 넘칠 만큼 가득 찬 대형 곡물 창고에 갔는데 그 주변에서 영양실조 상태의 캐나다 인디언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그곳에 곡물을 쌓아둔 것은 곡물 부족 사례를 인위적으로 일으켜 세계 곡물 가격을 높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부자가 자기 소유물을 자랑하고 있을 때 마르고 작은 다리를 한 아이들이 마음에 스쳤다. 그가 이룬 부에서 깊은 인상을 받기는커녕 그의 가치관에 슬픔을 느꼈고 자아 존중감이 없다는 사실에 연민을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애처로울 만큼 피상적으로 보상받으려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값비싼 소유물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은 자부심이다. 값비싼 소유물을 갖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소유물에 대한 자부심, 강한 소유욕,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마음가짐이 문제다.
자부심에 찬 마음가짐으로 인해 공포가 들어설 여지가 생긴다. 자부심 때문에 공포가 들어선다는 거죠. "헉, 내가 이렇게 작은 사람인 줄 알면 어떡하지? 그래서 겉에 있는 걸 가지고 포장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나 들키면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계속 포장하고 포장하고 뭔가를 포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오늘부터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을 입을 다물고 있겠다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 내가 누군가를 뭔가를 보는 거예요. 어, 근데 그 모습에 뭔가를 이제 결론이 그래도 좀 알아차리긴 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게 제 모습인 거예요. 제 모습이면서 그냥 불필요한 말은 굳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판단분별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오늘 아침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친절하기만 하고 정말 속 안에서 올라오는 어떤 감정들 있잖아요. 막 꿈틀꿈틀꿈틀거리는 그런 감정들이 막 있거든요. 꿈틀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명상하면서 고요해졌을 때 그 느낌을 알잖아요. 그죠? 집중했을 때의 느낌을 알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명상을 자꾸 하다 보면 나를 보게 되죠. 나의 에너지의 집중력, 고요해졌을 때 명상을 하는데 왜 자꾸 생각이 올라와? 처음에 앉았을 때는 그냥 막 앉아 있는 것조차 그냥 1분을 못 지나가겠는 거예요. 막 불편해갖고 죽는 거죠. 근데 지금은 꽤나 앉아 있어도 잠시 딴 생각이 있어도 끌고 올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내가 모든 것들을 원하는 거, 지금 현재 상황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 환경들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든 것이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 남편과의 관계, 그쵸? 남편한테 두려워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쵸? 아이들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것들, 상황, 지금 현재 상황들, 이게 모든 것들을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만들면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내가 만들어서 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나를 한번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건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면에서 느껴지는 모든 나의 이 에너지로 만든 거잖아요. 상황과 환경과 중요하지 않다. 내가 결정해서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나를 자꾸 봐야 돼요. 내가 나를 봐야지 외부의 환경 바꾼다고 해서 전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자세하게 또 제 자신을 스스로에 한번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자부심으로 왜소해져 있는 나가 왜 왜소해져 있는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자부심에 찬 마음으로 인해서 공포가 들어설 여지가 있다. 계속 공포감이 있는 거죠. 환경 바꾼다고 뭔가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공포감을 느꼈던 그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공포를 찾아야 되는데, 그쵸? 위에서 이야기한 캐나다의 부자는 값비싼 도난 경보 장치도 갖추고 있었다. 자부심은 다른 부정적 감정들처럼 죄책감을 낳는다. 자부심도 부정적인 감정들을 죄책감으로 낳는데요. 그리고 죄책감은 공포를 낳는다. 계속 200이하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거예요. 죄책감을 낳는다. 공포는 무언가를 잃어버릴 가능성을 뜻한다. 공포는 무언가를 잃어버릴 가능성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포, 잃어버리는 거잖아. 무엇을 잃어버릴까? 뭘 잃어버릴까 봐 공포스러울까? 생각을 또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젠가, 그젠가 이제 딸하고 얘기를 하면서 오빠의 그 성격이 있잖아. 오빠가 갖고 있는 그 성격을 보면서 엄청나게 집착이 되게 심해요. 굉장히.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를 뭐 하면 그걸 끝내지 않으면 딴 거를 정말 보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도 제가 그랬어요. 아마도
첫 아들이라서 몇 살, 4살 더 어리죠. 그러니까 만 3돌 지나서 지금 우리 이제 손녀딸이 이제 3돌이 지났는데 이제 11월 되면 동생을 이제 맞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참, 조심해서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첫 아들인데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커다란 잠바 안에다가 맨날 이렇게 싸가지고 안고 잠바를 그 위에다 이렇게 뚱뚱해진 내 모습은 상관없고 요 안에다 애를 계속 싸 안고 다니고 엄청 이뻐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딸을 낳고 처음에는 아들 낳고 싶었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또 딸을 낳고 싶었더니 또 딸을 낳네요. 아이고 또 딸도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의, 주의.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의. 이 에고는 에너지가 뻗쳐지는 그 주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주의가 산만하오니 요새 그 대통령 어릴 때 건강기록부가 막 돌아다니는 게 막 있대요. 주의도 산만했고 별로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고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너무 웃겨 죽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막 보이는데, 주의가 산만하다. 주의가 선생님한테 수업 시간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집중해야 될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집중이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아마 내가 딸이라고 엄청 이뻐갖고, 지금은, 주의를 적당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하면서 알잖아요. 내 주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적당히 이제 배워진단 말이에요. 의식 수업을 듣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알아지는데 주의를 근데 그냥 온통 아들한테 있다 온통 주의를 싹 빼가지고 딸한테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가 빠졌을 때 그 상실감. 어마어마하게 그 좌절감과 상실감을 느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공포가, 주의가 빠졌을 때의 그 공포감. 그래서 주의를 끌고 오기 위한 모든 행동을 하는 거죠. 사고를 치고, 엄마한테 사고 치고, 그래서 잘하면서, 예쁘게 보이면서 주의를 끌고 오고, 잘하면서 주의를 끌고 온 케이스예요,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오빠는 사고 치면서 주의를 끌고 가는 스타일인 거죠. 그 모든 상황들이 내가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끌고 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첫 번째는 엄마의 주의를 끌고 오기 위해서, 아빠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남편의 주의를 끌고 오기 위해서,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런 형태들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쳐서 주의를 끌고 오고, 그죠? 사랑받고 있구나. 야단 맞아서 주의를 끌고 오고. 또 뭔가를 나는 습관적으로 친절한 척 하면서 주의를 끌고 오고, 뭔가를 베풀면서 주의를 끌고 오고 싶어서. 근데 그 주의는 그렇게 끌고 와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그 주의를 놓치면 공포감에 이게 잘못될까 봐 하는 마음이 이게 엄마의 주의가 오빠한테 갔을 때 제가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오빠가 아파서 약을 타러 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약이 병원에서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에서 나눠주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오빠가 5학년 때부터 아팠다라는 걸 알고 같이 엄마가 걱정 근심을 엄청 해서 오빠한테 주의가 엄청 가 있는 거야. 걱정 근심을. 그래서 우리가 나를 망가뜨리면서 죽음까지도 불사르고 주의를 끌고 오려고 하는 에고가 있잖아요. 그 에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면서 주의를 끌고 갔을 때, 약을 타러 갔을 때 저 혼자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을 서서 약을 타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혼자 그 약 타러 간 엄마가 주위가 그쪽으로 다 가 있었잖아. 오빠 약을 오로지 타겠다고. 가 있는데 저 혼자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도 깜깜한데 저 혼자만 있는 듯한 그 느낌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 장면이.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면서 그게 뭐지? 그게 뭐지? 혼자 있는 거야.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혼자 가기가 그래서 저를 꼭 항상 보면 제가 듬직했는가 봐요. 아들보다도 딸이 듬직한 거예요.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신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저는 또 이제 엄마의 주의가 온통 오빠한테 가 있는 거를 알고 좌절감을 느꼈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공포가 있다라는 거예요. 좌절감을 느끼면서 그 주의가 빼앗겼을 때 주의가 빼앗겼을 때 나는 완전히 좌절감을 느끼면서 내가 죽을까 봐 하는 잘못된 것이 있죠. 근데 죽지도 않고 여태까지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죽지도 않고 잘 살고 있거든요. 아, 그랬구나. 서로 엄마한테 주의를 끌고 오려고 하는 그 쟁탈전이 막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거든요. 아예 나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던 엉뚱한 짓을 하는 것도 있고, 뭐 별의별 행동을 주의를 끌고 가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 주의에 대한 것을 놓아야 되겠구나. 주의가 안 오면 어떻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고요하게 아침 시간이 얼마나 좋아요. 그쵸? 명상하기 전까지도 준비하면서, 그래, 그 안, 주의가 나한테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에고가 죽을 것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럼 죽지 뭐. 죽는다고 해서 에고를 놓는다고 해서 죽는 것도 아닌데 죽을 까마가 있는 거지 죽는 게 아니야. 죽는 건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죠. 맞아. 그래. 나는 언제 죽는다고 기록하고 온 건 온지는 모르겠지만 죽는 날은 정해져 있다는데 정해져 있겠지. 근데 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아가면서 친절하게 이 경험을 모든 것들을 놓아야 되는데 아, 그 주의를 놓아야 되는구나. 주의를 놓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주의를 저희 아들도 엄청나게 주의가 떨어져 나간 거에 대한 공포감을 느끼는데 아, 내가 놓으면 이 아이들도 빨리 같이 좋아지겠구나. 에너지 장에서 좋아진다는 게 있어요. 네, 그런 게 있거든. 내가 좋아지면 애들도 좋아지겠지. 아직 그것도 놓아야 되지만 아직은 내가 성장을 하면 아이들도 같이 성장을 하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의에 대한 것을 알고 그게 공포가 아니라는 걸 놓아버리면, 같이 좋아지겠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혼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잃어버릴 가능성을 뜻하는데, 공포는 주의가 사라지고 이 주의를 잃어버릴까 봐에 대한 공포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자부심에 차이는 것은 곧 마음의 평화를 잃었음을 뜻할 뿐이다. 이 공포는 자부심은 마음의 평화가 없어졌을 때 불안해서 자꾸 나를 포장하고 옷으로 포장하고 돈으로 포장하고 집으로 포장하고 차로 포장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옷과 차, 뭐, 집, 모든 것들을 포장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진짜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허황되게 보낸 그런 시간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부화의식 수업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러고 있었구나라는 거, 자부심에 과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주의를 왜 끌고 오려고 하는 건지, 주의를 끌고 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죽지도 않는데, 아, 망상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또 어,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될 것 같죠? 네. 모두 다 같이 긍정적으로 200을 넘어서는 용기를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고 놓는 또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부하의식.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셨으면 좋겠고, 토요일은 서울에서 수업을 하고, 이제 오늘 7일이에요. 다음 주 15일 날 1박 2일 시크릿 입금하는 날이고요. 9시고요. 그리고 11월 2일, 3일 날 깨달음 시크릿 성공 신념 축소된 것을 확장시키는 날입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요. 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